퇴근 후 몰빵 도서 출간, ETF 투자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근 후 몰빵입니다. 오늘은 배터리 관련주들이 꽤 오랫동안 하락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언제 이쪽 섹터가 반등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지표들을 잘 주목을 해봐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좋게 보고 있는 반등의 힘이 있을 종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배터리 업계에 지금 최근에 화두가 되는 부분들은 시장이 커질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인데, 전기차 본격 전환 시기가 예전에 예상했던 타임라인보다 더 늦어지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로 늦어진 김에 배터리 품질을 올려야 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존 상위 엔드 유저들의 폼팩터 변화와 밸류체인 내 수직 계열화 구축이 가장 큰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가장 큰 키팩터이지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몇 년간의 2차 전지 소재주들의 상승 랠리의 중심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 BM 실적을 먼저 살펴볼 텐데, 그리고 또 같은 양극재 사업을 하고 있는 LNF와 포스코 퓨처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 실적에서 매출은 1.1조 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147억 원 수준으로 적자 전환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매출도 사실 직전 분기인 3분기 대비해서는 35%나 빠진 부분이고, 영업이익은 간신히 흑자를 지켜오다가 작년 4분기에 결국 적자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양극재 업체들의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방 시장의 수요 둔화에 따른 판매량 감소일 겁니다. 두 번째는 메탈가, 그리고 특히 리튬 부분인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을 텐데,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양극재 업체들 입장에서는 재고평가 손실이 발생을 하면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에 비싸게 사놨던 리튬이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익을 갉아먹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에서 거래가 되는 리튬 가격이 올해 초에 꽤 반등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심심치 않게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한 게 여전히 낮은 수준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 다른 양극재 업체인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요. 4분기까지 실적이 반영된 2023년 실적 발표 자료를 보시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17억 원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을 했고, 보시다시피 재고평가 손실이 750억 가량이 반영이 되면서 이익을 갉아먹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LNF까지 실적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죠. LNF도 4분기에 못 버티고 결국에는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을 했고, 매출은 QOQ로 반토막 난 6,500억 수준, 그리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800억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제가 파란색 박스로 표시해둔 내용을 보시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없었다면 그래도 285억 수준의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을 했을 텐데, 이 부분이 크게 깎아 먹어서 마이너스 2,500억 손실 기여를 한 것으로 IR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양극재 업체를 지금부터는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공급 계약 방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양극재 업체들이 원재료를 알아서 사야 하는 계약 구조였고, 고객사로 나가는 양극재의 납품 시점과 원재료를 조달하는 시점 간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메탈 가격이 크게 변동을 하게 되면 양극재 업체는 손실을 피할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거의 양극재 업체들이 공급받는 고객사들이 사급 구조로 계약을 주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일정 부분의 마진을 양극재 업체들에게서 이제 보전을 해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뒤에서 LNF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극재 업체들이 바닥을 치고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부분은 업황 부진이 거의 주가에 반영이 다 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주가가 빠지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전기차의 가격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 얼리 어댑터를 대상으로 초기에 판매된 전기차들은 대부분이 가격대가 기존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비싼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었죠. 이 표를 보시면 평균적으로 글로벌 승용차 한 대당 가격은 약 28,000달러 수준인데, 그동안에는 이 수준의 전기차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시피 했었죠. 테슬라의 가격 저렴한 모델인 모델 3마저도 작년에 평균적으로 가격이 45,000불 이상을 호가했으니까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25,000달러 수준의 저가형 전기차 보급 준비를 하고 있고, 폭스바겐이나 테슬라에서 보급형 출시가 임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올해부터 기아차를 비롯해서 본격적으로 시장에 쏟아지게 되면 2차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는 기업은 LNF라는 기업인데요. 아시다시피 LNF는 양극재를 만드는 업체이고, 그간의 시장에서 다른 양극재 대비해서 좋은 밸류를 받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주요 고객사인 테슬라에 좀 잡혀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완성차 OEM 업체들과는 다르게 장기 공급 계약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주된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 마이너스 요인이었는데요. 사업 보고서에 기재가 된 주요 고객사 중 외부 고객 1로 표기된 부분이 바로 테슬라인데요. 시장에서는 이제부터 LNF가 고객사 다변화도 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약간 미미하지만 전년 대비 23년도에 테슬라 비중이 3% 축소가 되면서 공시상에는 집계되지 않는 다른 고객사로 일부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숫자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전기차 본격 전환 시기가 예전에 예상했던 타임라인보다 더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시장에서는 작년부터 계속 전기차 침투율이 가파르게 급증할 것을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는 소위 말하는 얼리 어답터들이 전기차 전환을 어느 정도 하고 나니까 남아있는 기존 내연기관차 소유주들이 전기차로 더 이상 넘어가지 않고 남아있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 것인데, 이 부분이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저가형이 보급이 되면서 2차 수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전기차 시장 수요 둔화가 명확하게 글로벌리 나타났고, 특히나 중국에서도 이 부분이 이슈가 된 바가 있죠.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LNF는 이런 수요 둔화에 따른 리튬 가격 하락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고, 2023년 4분기에 꽤 큰 규모의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2024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재고자산 영향으로 마진율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대부분 되어서 주가가 6개월 정도 선행해서 움직인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부터가 턴어라운드 시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업황 반등으로 얼마나 LNF가 돌아설 수 있고, 실적이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지, 얼마나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오랫동안 이 실적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 반등이 지속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하게 LNF의 사업 보고서를 뜯어보면 2023년도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2,370억 정도 잡혔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리튬 가격이 비쌀 때 사놨는데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나서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을 하는 데 기여를 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고객사들이 리튬을 공급해주는 형태인 사급 계약 방식으로 바뀌고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양극재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정해진 물량만 싸게 잘 만들면서 성능만 좋으면 일정 마진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 이 작년 1년간의 서플라이 체인 내에 변화한 동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LNF도 비슷하게 이제 과거에 사급 비율이 거의 낮았는데 최근에는 공급 물량의 65% 정도가 사급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서
올해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마진율이 점차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늦어진 김에 배터리 품질을 올리는 것에 대한 부분이 될 텐데, 지금까지의 고객사들의 동향을 보면 더 장거리의 운전이 1회 전기차 완충으로 가능하도록 만들고, 전기차 충전 시간을 단축을 시키는 등 전력 효율화를 위해서 양극재를 하이니켈을 사용을 하고, 결정을 다결정해서 단결정으로 바꾸는 형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LNF 또한 단결정 양극재에 대한 개발을 과거부터 준비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 지난 4분기의 사업보고서 내용으로는 진행 중인 상태인 것으로 표기가 되었는데, 완전히 양산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기는 조금 일러 보입니다만, 올해 하반기부터 테슬라의 단결정 하이니켈, 니켈 함량 90% 이상의 하이니켈계 양극재를 공급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기 시작하면 기존 제품군의 라인업 대비해서는 마진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발표된 LNF의 SK온으로의 13조 원짜리 양극재 계약건도 살펴보시면, 양극재가 약 30만 톤에 해당되는 규모의 대형 장기간 공급 계약인데, 계산을 한번 해보면 대략 300만 대에서 330만 대 수준의 전기차에 공급할 물량의 양극재 계약이고, 계약 기간을 보시면 2024년부터 30년까지 7년간의 공급 계약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26년부터 나갈 물량은 하이니켈계 단결정 양극재 중심이라고 해서 마진율을 더 높여갈 계약을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양극재 섹터는 캐파를 얼마나 공격적으로 늘려나가느냐가 향후 시장의 게임 챌린저가 될 수 있는지를 좌지우지하는 산업인데, 캐펙스 자금이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단계에 있고, LNF도 연간 4천억 이상의 자금을 증설에 쏟아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진을 유지하면서 캐파를 늘려나가느냐가 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될 텐데, 그 부분이 바로 기존 상위 엔드 유저들의 폼팩트 변화와 밸류체인 내 수직 계열화 구축과 연결이 될 겁니다. 여러 양극재 업체들이 마진율을 더 높여나가고 고객사들에게 경쟁력이 높음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더욱 수직 계열화에 대한 리튬 조달책 마련이나 전구체 자체 조달을 위해서 공격적인 캐펙스 투자를 계속해오고 있는데요. 포스코 그룹의 경우에는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를 통해서 직접 조달하는 방식,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의 경우에는 전구체를 양산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두고, 또 탄산 리튬을 제조하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을 계열사에 맡기는 형태로 수직 계열화를 구축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LNF는 그에 비하면 다른 경쟁사들에는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마진율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경쟁 업체에 비해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최근에 LS 그룹과 LNF도 JV 형태로 LS LNF 배터리 솔루션이라는 업체를 설립을 했고, 작년에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상태로 지금은 새만금의 공장 착공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를 통해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간다고 하고, 빠르면 2025년 3분기 경부터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낙에 규모가 큰 투자이기 때문에 LS 그룹과의 합작법인 설립은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선택지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NF 입장에서는 국내 파트너가 마땅치 않은 것이 아쉬운 부분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LS, LNF는 2026년이면 전구체 4만 톤을 양산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주력 고객사인 테슬라는 사급 구조로 변경이 되면서 자체 조달이 아닌 고객사에게 지정해준 업체나 고객사가 전구체나 리튬을 공급하는 구조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LS, LNF 합작법인에 대한 전구체 양산 물량은 향후에 있을 신규 고객사 물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구체 4만 톤이면 대략 양극재로 환산을 하면 4.5만 톤 정도의 양극재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 될 것인데, 아래에 체크를 해드린 LNF의 디자인 캐파를 보시면 26년에 추가를 예상하고 있는 물량은 아무래도 신규 고객사 향이 될 것으로 보이는군요. 이번에 현대차 향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SK온과의 13조 원 규모의 계약 공시를 통해서 짐작을 해보건대, 결국에는 LNF는 향후 3년 안에 주요한 다른 고객사를 추가하기 위해서 이미 물밑 작업을 준비 중인 단계인 것으로 보이고, 그의 일환으로 최근에 이번 SK온과 13조 원짜리 계약 공시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업적으로 투자자들이 리스크라고 판단을 했던 테슬라 단일 고객사 비중이 너무 과대하다라는 점이 이미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보입니다. 게다가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은 점 또한 배터리 업체들이 주가 반등을 만드는 데 기여한 요인이기도 하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 주요 업체들의 수주 경쟁과 얼마나 캐파를 더 확보를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주도주가 누가 될 것인지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표는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 BM의 디자인 캐파를 그려놓은 차트인데, 여기에다가 제가 LNF를 대략 캐파를 표시를 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2025년부터 2026년까지 계속해서 캐파 수준으로 보자면 거의 3사가 비등비등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LNF가 사실 2022년 실적 기준으로 멀티플이 22배 수준밖에 받지 못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저평가 매력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요. 에코프로 BM이 22년 기준으로 35배, 포스코 퓨처엠이 100배가 넘는 밸류를 적용을 받았는데, LNF가 상당히 그동안 너무나 저평가 받아왔다고 보이고, 이번에 2월부터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을 하면서 거래원이 꽤 수급적인 측면에서 건전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의 주요 기관들의 수급 추이를 보시면 연기금은 87만 주 정도, 사모펀드에서는 25만 주 정도를 추가 매수했는데, 코스피로 들어오면서 LNF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60위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코스피 200 지수 리밸런싱이 6월경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번 리밸런싱이 LNF가 지수 편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관련해서 패시브 자금이 미리부터 움직일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일 때보다는 코스피 시장에 이전한 이후로 훨씬 더 시장의 반등의 자금 유입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와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과연 LNF의 반등이 나타나 줄 수 있을지를 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